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과 미국, 우선 미국이 가장 강력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호실적 속에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주 3대 지수, 다우지수가 가장 강했습니다. 5.7%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S&P 500 지수 3.9%, 나스닥 지수는 2.2%의 평균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3대 지수가 모두 다 2.5% 이상의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가장 강했습니다. 2.8% 상승하면서 11,00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바로 실적, 그리고 발언,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가 되겠습니다. 이날 실적은 IT가 이끌었습니다. 그동안 아마존이라든지 다른 종목들이 전반적인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었는데요. 시가총액 1위 애플과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인텔 쪽에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아이폰 판매 자체가 부진하긴 했지만 매출 그리고 순이익이 모두 다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인텔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이었고, 여기에 더해서 앞으로 있을 한파를 대비하기 위해서 대규모 비용 절감 소식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두 자릿대의 상승률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시장의 모든 호재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여기 나와 있는 3대 지수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종목 덕분에 투자 심리가 3대 지수에서 모두 다 잘 나왔다라고 해석해 보셔도 되겠고요.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플이 버텨준 점, 결국에 투자 심리를 큰 폭으로 개선시켰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긍정적이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은 현재 미국의 완전 고용 상태가 긍정적이다. 반세기 이래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현재 경제의 침체 신호는 보이지 않는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따른 국민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어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자,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가운데 경제 지표도 비교적 견고했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9월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6.2%, 전월 대비 0.3% 모두 다 큰 폭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근원 PC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는 전망치를 약간 하회를 했고, 그리고 전월 대비해서는 부합하게 되면서 약간은 이제 고점을 찍었다 정도의 그런 흐름으로서 해석되면서 이날 경제 지표와 더불어서 지금 실적이 긍정적인 시너지를 냈던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날 0.6% 하락했다가 금요일 마지막 거래일에 2.4%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IT가 지금 섹터 1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애플 효과 그리고 인텔의 효과가 전반적으로 크게 퍼져나갔던 하루였고요. 그 밑으로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에서도 이동통신사 업종이 강했었습니다. 호실적이 여기에서 나와줬고요. 그리고 가장 부진했던 게 경기 소비재였었는데요. 경기 소비재도 반으로 좀 갈리는 분위기였습니다. 자동차 판매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나왔지만 소매업 쪽에서는 약세를 띠게 되면서 이날 약간의 약한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IT가 견인을 하고, 그리고 특정 종목들은 개별적인 악재로 하락을 했는데 그 종목들만 밀렸고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좋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날 IT 쪽에서는 애플이 있죠. 무려 7.5%,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루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 큰 종목이 움직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심리 자체가 큰 폭으로 개선되는 분위기였었고요. 예전에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드렸지만 애플의 호실적도 있었고, 그 가운데 CEO의 발언도 이날 시장에서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환율과 관련해서 피해가 없었다면 두 자릿대 상승률도 가능했다. 이렇게 자신감 있는 발언 자체가 이날 애플을 더욱더 끌어올리는 재료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차를 더해 그 시장에서는 일부 매출이 둔화는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애플은 확장할 것이다라는 분석 속에서 이날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을 했던 게 아마존입니다. 6.8%. 지금 종가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이 밀렸구나. 하지만 장 초반에는 12%가 밀렸습니다.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많이 회복을 한 게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이 인플레이션이다 보니까 지갑이 안 열리게 되면서 쇼핑 시즌에 대한 우려까지 겹쳤었는데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2거래일 연속으로 소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 후반에는 낙폭을 줄였다는 것에 조금 더 시장에서는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무려 지수가 3.9%, 3거래일 만에 이제 상승으로 전환이 된 거고 이틀 동안 밀렸던 걸 전부 다 회복해버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제조 그리고 장비 모두 다 강세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그 가운데에서도 인텔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10.6%, 정말 강력한 그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전망치가 워낙에 낮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충족시키는 정도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회사에서도 앞으로 좀 비용을 좀 축소하기 위해서 사람을 좀 인원을 절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다는 점도 이날은 호재로서 작용하면서 상승했고요. 이날 또 반도체 업황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 전망을 리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우선 4분기에 위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 거의 다 바닥까지 왔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힘을 얻게 되면서 지금은 좀 더 좋은 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날 4.9%, AMD 5.8%, 그리고 퀄컴이 3.9%,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5% 상승을 했고 장비주들은 그 이상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보셔야 될 게 바로 호실적 중에 통신 쪽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운데에 위치되어 있는데요. T모바일이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7.3% 상승을 했고 잠시 후 특징주 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T모바일만 긍정적이었던 것이 아니라 버라이즌, 경쟁사도 동시에 상승했습니다. 4.1%, AT&T가 2.5%로 업종 전반이 강세 흐름을 띄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헬스케어 쪽도 전반적으로 다 좋았었는데요. 일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는데요. 제약 쪽에서는 에브비가 3.8% 하락했습니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에브비만 밀렸고요. 반대로 실적이 좋았던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12.9%나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이렇게 엇갈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밖에 중소기업 중에서 작은 기업 중에 좀 잘 갔던 게 덱스콤이라고 해서 당뇨병 기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회사 역시 19% 이상 급등을 하게 되면서 호실적만 가는구나라는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밖에 이 판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중국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약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 3기가 계속 나오게 되고 지속이 되다 보니까 코로나 정책이 제로 코로나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날 알리바바가 3.1, 징둥닷컴 4.1,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니오가 2.9%로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로는 아마존 보겠습니다. 매출이 1271억 달러, 주당 순이익이 0.28달러,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진함의 근거가 됐던 건 강달러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고 거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공급망에 대한 제약, 거기에다가 끝나지 않는 전쟁까지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런 매크로한 걸 제외하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온오프라인에서 매출이 계속 늘고 있고요. 그리고 유로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도 적지만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광고 서비스 역시 매출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장중에 초반에 이런 앞서 말씀드린 원인 때문에 크게 밀렸다가 결국에는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양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당 103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이동통신사 T모바일입니다. 매출이 194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0.40달러, 모두 다
전년 대비해서 약간 줄긴 했지만 그래도 전망치를 상회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이렇게 상회할 수 있었던 거는 무선 후불 전화 가입자가 계속해서 순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스프린트를 T모바일은 합병을 했었는데 합병 이후에 호실적이 나왔다는 거, 이제 시너지가 드디어 나오는구나 라는 쪽으로 시장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한번 밀렸다가 아주 큰 폭으로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T모바일 7.3% 급등하면서 151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유럽 넘어가겠습니다. 유럽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 빅테크들이 미국에서 실적이 부진했다라는 점을 좀 반영하면서 좀 장 초반에 약하게 갔습니다. 하지만 유로존의 심리 지수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금 유럽 연합 쪽에서도 지금 0.75bp를 올렸었는데 다음에는 좀 속도 조절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서 이날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끝까지 회복하지는 못했고요. 0.3%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고 나머지 독일 그리고 프랑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가 밀렸습니다. 87달러. 아직은 고공행진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에 대한 그런 우려 때문에 수요에 대한 우려로 연결된 거고요. 불일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밀렸는데 또 중국 내부적으로는 증산을 한다는 내용 속에서 희소성 측면에서도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2.6% 하락했고요. 금값은 이날 FOMC를 보게 되면서 장중에는 1,700달러, 그러니까 심리적인 상한선까지 갔다가 여기를 뚫어내지는 못하고 관망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지속하면서 어쨌든 4%대를 유지했습니다. 자, 미국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강하게 종가를 형성했던 3대 지수였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이번 주로 다가온 FOMC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예상을 상회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2.5%대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다우 지수는 5.7%, S&P 500은 3.9%, 나스닥이 2.2% 상승했으며 S&P 500과 나스닥은 2주 연속 상승했고 특히 다우존스의 주간 상승폭은 5월 이후 최고치로 월간으로는 1976년 이후 최고의 한 달을 보냈습니다. 애플이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매출과 순이익 발표로 7.6% 급반등한 것을 비롯해 인텔 역시 호실적으로 10% 급등하면서 전일 부진한 실적을 내놓은 아마존이 6.8% 떨어진 상황을 상쇄한 것을 비롯해 쉐브론, 엑선모빌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견조한 실적을 내놓았으며 발표된 경제 지표가 소비 지출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 심리를 안정시켰는데요. 상무부가 발표한 9월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는 지난해보다 6.2%가 상승해 전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변동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가격 지수는 전년 대비 5.1% 상승해 예상치였던 5.2%를 소폭 하회했으며 특히 9월 개인 소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가 늘어나 미국인들의 수가 경제를 떠받치고 있음을 보여준 점이 고무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부동산 매매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전미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9월 잠정주택 판매 지수, 즉 펜딩 홈 세일스 인덱스가 8월에 비해 10.2%가 하락해 예상치였던 4%보다 크게 악화되면서 79.5포인트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고 전년에 비해서는 3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정주택 판매 지수는 주택 매매 계약까지는 성사됐지만 대금 지급 등 거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를 수치화한 것으로 기존 주택 매매의 선행지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주택시장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연준의 고금리 기조 역시 주택시장에서 구매자와 매도자 모두의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었으며 이것은 미국 4대 지역 모두에서 같은 현상을 보였다며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져야 주택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고 구매자들의 주택 구매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지역별로는 동북부가 지난달보다 16.2%가 하락한 것을 비롯해 중서부는 26.7%, 남부는 전년 대비 30%가 하락했으며 서부지수는 9월에 11.7%가 하락한 62.7을 기록해 전년 대비 38.7%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미국 주식 전략 책임자 조너던 골럽이 미국 기업들이 3, 4분기 중 달러 초강세, 이른바 킹달러 상황으로 인해
10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허공에 날렸다고 추산했습니다. 높은 소비자 가격, 인플레이션, 그리고 어두운 경기 전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기업들이 달러 강세라는 축복의 측면을 고전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는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가 8에서 10%포인트 오를 때마다 S&P 500 지수의 주당 순이익이 1%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그가 이번 실적 발표 시즌 전 3, 4분기 기업의 순이익이 모두 합쳐 4,800달러로 추산됐던 점을 감안한다면 올해 달러 강세로 인해 3, 4분기 순이익이 약 100억 달러가 공중으로 날아갔을 것이라고 판단하며 올해 달러 강세 충격으로 인해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순이익이 약 3%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실적과 관련해서 종목들이 많이 등락을 했었는데요. 이 정유업체 쉐보론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결과 나왔나요? 예, 예상을 크게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글로벌 정유업체 쉐보론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 1.2%가 상승해 179달러 98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쉐보론의 3, 4분기 EPS는 5달러 78센트로 월가 예상치였던 4달러 86센트를 상회했으며 매출은 시장의 전망치 613억 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한 666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10% 가까이 상회했으며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88%가 상승한 호실적이었습니다. 쉐보론 측은 전 세계 석유와 가스에 대한 수요 급증과 미국 유전회사의 생산 증가 등의 요인으로 사상 두 번째로 높은 분기 순이익을 기록했다면서 석유와 가스 매출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1% 급증한 93억 달러, 정유 판매는 2배 이상 늘어난 25억 달러의 이익을 기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시카고 공급관리자협회의 10월 PMI 지표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상승한 47.1이며 이어 다라스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10월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고 기업 실적으로는 구디어 타이어, 보이스 캐스케이드, 글로벌 페이먼스, 엠코 테크놀로지, CNA 파이낸셜, 온세미컨덕터, K포스 잉크,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에이비스 버젯, 레티스 세미컨덕터, 그리고 LB 포스터가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외신센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곡물 가격이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요. 외신에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디젤의 재고가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일론 머스크 결국엔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지시는 아마 지금 사람들을 좀 자르자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외신센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